저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그곳에서 도망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후반의 평범한 중년입니다. 몇 해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니 인생에 의미가 없더군요. 하지만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건 바로 아이들인데요. 어느 날 안방에 있는데 거실에서 아이들 말다툼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오빠가 모셔야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너는 나도 장남을 운운하는 거니? 너희야말로 아버지가 가게 전세금 해줬으니까 당연히 너가 모시는 게 맞지. 전세금 받아갈 때만 아버지고 이제 와서 남처럼 구는 거니? 아이고, 뭐 나만 돈 받았어요. 오빠도 조카들 유학비 다 아버지가 준 거잖아. 아이들 다툼 소리가 커질수록 먼저 간 아내가 야속했습니다. 여보, 뭐가 급해서 먼저 갔어? 나랑 조금만 더 살고 같이 가지. 자식들끼리 싸우는 것도 보기 싫었고 더 이상 짐짝 취급받기 싫어서 저는 실버타운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만들 싸워라. 나도 너희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마. 요새 실버타운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 이 집 정리하고 거기 들어갈 생각이다. 솔직히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식들이 붙잡을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셨어요? 그리고 실버타운은 또 무슨 말씀이세요? 뭐 아버지께서 그렇게 마음을 정하신 거면 반대는 하지 않겠지만 이 집 지금 팔면 제가 받기 힘들어요. 몇 달만 혼자 지내시다가 아파트값 좀 오르면 그때 가시는 건 어떠세요? 어릴 적 유난히도 저를 잘 따랐던 아들이 말리기는커녕 아파트값 걱정하는 소리나 하니 정말 서글프기 짝이 없더군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싶어도 집에 아이들이 아직 출가를 안 해서 좀 불편해요. 참,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건물주가 다음 달에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네요. 아버지, 5천만 원만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아버지 뵈러 매주 갈게요. 나름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생각했었는데 돈만 운운하는 자식들을 보니 화가 났습니다. 다들 꼴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저는 자식들을 거의 쫓아내다시피 현관 밖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거실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네요. 다음날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심 어제 일을 반성하고 있나 싶었는데 저는 또 한 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어제는 말씀 못 드렸는데 수연이가 2년만 더 공부하고 싶다고 하네요. 아버지 아파트 파시면 그 돈으로 좀 도와주세요. 수연이는 제 첫손녀라 제가 정말 애지중지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어제 일을 생각하면 괘씸했지만 사랑하는 손녀 유학비를 안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얼마가 필요한 거니? 1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아파트 위치가 좋아서인지 금방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저는 아파트를 정리하고 손녀딸 유학비를 보내준 뒤 남은 금액으로 얼마 전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TV 광고에서 보던 것처럼 최고급 식사, 청소 및 세탁 서비스, 정기적인 건강검진 그리고 다양한 취미 활동까지 즐기며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날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방문이 자동으로 잠기는 겁니다. 처음엔 실수인가 했는데 외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더군요. 외출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했고 가족이 동행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상 갇혀 있는 거나 다름없었죠. 게다가 사생활도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사전 통보 없이 방에 들어왔고 심지어 제 통화 내용까지 감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억 원을 내고 들어왔는데 기대했던 서비스는커녕 기본적인 대우조차 형편없었습니다. 식사는 매일 똑같고 맛도 없었으며 영양을 고려하지 않은 식단이었습니다. 약속된 문화활동은 거의 없거나 형식적이었죠. 의료 서비스는 늦었고 간호사를 불러도 몇 시간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돈을 많이 냈다고 해서 좋은 대우를 받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돈만 밝히는 사업장이었죠. 저는 이곳이 단순한 노후 생활 공간이 아니라 비즈니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우리를 고객이 아니라 수익을 내는 상품으로만 대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노인들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고객으로 취급받았고 치매 노인들은 방치되기 일쑤였습니다. 강제로 퇴거당했다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방문 횟수가 줄어들더군요. 바쁘다는 핑계, 시간이 없다는 이유.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전화조차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나가겠다고. 하지만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거기서 편히 지내세요. 아파트도 정리하셨는데 나와서 어디서 사시려고요? 거기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딨어요? 그냥 계세요. 아버지, 가게가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딸은 전화할 때마다 가게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제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먼저 끊기 일쑤였습니다. 자식들의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마치 저를 남보다 못한 사이로 대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자식에게 의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혼자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했으며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 있다가는 남은 여생을 인간답게 살 수 없다. 하지만 문제는 탈출이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외출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했고 직원들의 감시가 심했습니다. 저는 몇 주간 계획을 세웠고 직원들의 동선과 출입구를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직원들의 교대 시간이 겹치는 틈을 타 빠져나왔습니다. 조용히 계단을 내려가 정문을 피해 작은 출입구로 빠져나왔죠.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살아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저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해 부끄럽지만 사정을 이야기하고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니, 이 친구야. 왜 더 빨리 연락하지 않았어? 내 바로 갈 테니 어디 가지 말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너무나 오랜만에 듣는 친구의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울컥했지만 눈물을 꼭 참았습니다. 잠시 후 친구의 차가 보였고 친구는 차에서 내려 아무 말 없이 저희 등을 두들겨 주었습니다. 일단 우리 집으로 가세. 집사람에게는 이미 다 말해두었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저는 염치불구하고 늦은 시간에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친구 집사람은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고생했다는 말만 하고 시장하실 테니 얼른 식사를 하자고 했죠. 오랜만에 정말 밥다운 집밥을 먹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네. 주책맞게 눈물이 나오는구만.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그래. 그래, 지낼 곳은 있어. 당분간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도 돼. 부담 갖지 말게나. 아닐세, 벌써 신세 많이 졌네. 이러면 나 진짜 섭섭하네. 그럼 지낼 곳 찾을 때까지만이라도 같이 지낼세. 저는 친구의 호의를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창문 밖으로 흘러들어오는 불빛과 이불 속 온기 속에서 오랜만에 정말 잘 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시면 어떡해요?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설마 저희 집으로 오실 거는 아니시죠? 옆에서 통화 소리를 듣고 있던 친구는 전화기를 가로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일은 이제 신경 꺼라. 자식에게 이런 대접 받아도 되는 분 아니다. 아니, 아저씨가 저희 아버지 책임지실 건가요? 왜 남의 가정일에 끼어드세요? 그렇게 실버타운을 나오면 손해가 얼마인지 아세요? 끝까지 돈 타령이구나. 네 아버지 걱정부터 해야지. 자식이면. 걱정하지 말거라. 너희 집에는 오라고 해도 가지 않을 테니까. 사실 네가 모르는 땅이 좀 있다. 그거 팔면 아파트 사고 남은 인생 살 만큼은 되니까 신경 쓰지 마라. 아버지 땅이 있어요. 왜 제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하면 뭐가 달라지니? 아버지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러지 말고 제가 지금 모시러 갈게요. 일 없다. 당분간은 너희들 보고 싶지 않으니 연락하지 마라. 결혼 전 사둔 땅이 있는데 아내는 혹시 나중에 정말 돈이 급할 때 당신이 쓸 수 있게 그냥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지내자고 하더군요. 마치 아내는 자기가 먼저 가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을 미리 안 것처럼 말이죠. 이복의 친구, 우리 바로 옆집이 매매로 나왔는데 거기로 들어오는 건 어때? 남은 인생 친구끼리 재미나게 살아보자고. 부담 갖지 말게. 뭐 나도 적적하지 않고 좋지 뭐. 그리고 우리 집사람 손이 커서 항상 음식이 남아서 문제인데 자네가 맛있게 먹어준다면 일석이조가 아닌가? 친구의 배려 깊은 말에 저는 또 한 번 울컥했습니다. 이 친구와 저는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고 집사람이 살아있었을 때 부부끼리 종종 만나는 사이였죠. 뭐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내 자네 심심할까봐 그런 게 아니고 재수씨 음식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네. 오랜만에 싱거운 농담을 하다 보니 이게 사는 맛이구나 싶더군요. 그 후로 아들과 딸은 하루가 멀다시피 전화를 했지만 물론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작지만 저만의 공간에서 친한 벗과 함께 시시한 하루를 보내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가끔 먼저 간 아내가 사무치게 보고 싶지만 이승에서 지내는 동안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만들어서 집사람 만나는 날 실컷 이야기 보따리 풀어보려고요. 여보,
잘 지내고 있지. 나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제 곧 봄이 오면 당신이 좋아하던 후레지아 사서 만나러 갈게. 돈만 밝히는 아들, 딸과 인연 끊고 살고 있는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